도전하는 젊음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5라운드 해설의 조인선 프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1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승팀이 지금 현재까지 사라졌고요. 지금 선두 순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위권에서 전패팀이 두 팀이 있는데 좀 분발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네, 지금 하위권에 순천 바둑고등학교와 순천 중학교가 머물러 있는데요. 사실 이 순천에서 맨 처음에 이 루키리그 시작을 할 때 고등학교 선수들만 선발을 했었는데요. 이 루키리그 선발에 떨어진 중학교 선수들이 눈물까지 보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중학교 팀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팀 모두 분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루키리그 시작에 앞서 루키리그 대회 정보와 대진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202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1지명은 프로기사, 2, 3, 4지명은 연구생을 포함한 아마추어로 팀 구성이 됩니다. 경기 규정은 각자 20분, 40초 초읽기 3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선수 대상자는 만 17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 선수로 선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푸른돌과 파주 MNC팀이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팀 전적 3승 1패 팀이 지금 4팀이나 지금 포진이 돼 있고요. 선두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순천고등학교와 순천중학교가 지금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힘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성적표인데요. 이희연 선수와 권우진 선수가 4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선수 1명과 프로 선수 1명이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선수층이 좀 프로 선수보다는 아마추어 선수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 선수들이 좀 인원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출전하게 될 두 팀입니다. 인제 설원명작과 순천 한국바둑고등학교가 만났습니다. 네, 1국에서 김승구 선수와 이우람 프로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우람 프로는 순천고에서 지금 재학 중인 유일한 남자 고등학교 프로입니다. 자, 5라운드 4경기는요. 서울 푸른돌과 순천 한국바둑중학교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현유민 프로를 상대하게 되는 김태우 선수인데요. 현유민 프로는 이 루키리그에 나오는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우람 선수와 김승구 선수의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우람 선수가 지금 순천고등학교 대표로 또 주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김승우 선수는 굉장히 어린 선수,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양 선수 모두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두 선수의 바둑을 본 적이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침착한 편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침착한 선수들의 대결인 만큼 좀 장기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대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루키리그 5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기원에서 펼쳐진 루키리그 5라운드 현장입니다. 김승구 아마 선수와 이우람 프로 선수가 만났는데요. 김승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2006년생 선수로 굉장히 앳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 한국바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우람 프로인데요. 네, 2002년생의 프로기사죠. 지금 순천고등학교에서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로 시작이 됩니다. 이우람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순천 한국고등학교와 한국바둑중학교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진 만큼 선수들도 정말 간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멀리서 이렇게 대국할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서울에 올라오고 있는데 또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내려간다면 또 기분도 굉장히 좋겠죠. 네. 일단은 이우람 선수가 흑번으로 양화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김승구 선수는 소목을 하나 차지하고 화점을 하나 차지하고 소목을 차지하면서 포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목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소목보다는 화점 진행이 많은데 이 두 선수 모두 소목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실리적인 선수들이 소목을 좀 더 좋아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선수의 기풍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흑을 잡은 이우람 선수는 좀 두터운 실리형이라고 본인을 평가하고 있고요. 백을 잡은 김승구 선수는 단순한 그냥 실리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장기전을 주 무기로 하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대결은 끝내기 승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뚜껑을 열어보아야 하겠지만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요즘은 이 우하기의 정석이 조금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붙여서 정석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쪽을 막고요. 이을 때 단수를 치고 뛰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좀 복잡한 진행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좀 조심스러워 할 만한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힘차게 나와 끊고 있습니다. 지금 배석이라면 원래 많이 두던 대로 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백의 걱정이라면요. 붙이고 늘 때 예전 정석처럼 받아준다면 이 포즈는 뭐 백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우변의 흙 모양을 자연스럽게 견제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은 이곳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흙이 이곳까지 빠져서 밀어간다면 이런 곳을 교환을 하고요. 예전에도 종종 나왔던 진행이지만 이런 곳을 두어서 굉장히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서로 어렵습니다. 일단은 흙은 우변의 좋은 모양을 먼저 형성을 했기 때문에 흙이 좀 불만이 없는 진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붙여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붙여가는 진행을 많이 두진 않았지만 일단은 김승구 선수가 먼저 고풍스러운 예전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위로 젖히는 수, 느는 수, 아래로 젖히는 수 세 가지가 있는데 아래로 젖혔습니다. 이 수는 사실 많이 두는 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중앙을 막히게 된다면 좀 답답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렇죠.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확실히 실리형의 기세로 보입니다. 한 칸 뛰는 정도로 정리가 되겠지만 나중에 이곳을 늘고요. 단수를 친다면 조금 눌렸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정석인 만큼 이우람 선수도 분명히 불만은 없겠죠. 김승구 선수는 루키리그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린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는 2002년생의 선수까지 참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김승구 선수의 나이는 2006년생입니다. 지금 4살 위 선배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선수가 재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일단은 하변을 벌려두었는데요. 네, 적절히 갈라치면서 흙으로 하여금 받게 하고요. 벌리면서 협공을 하는 제격의 협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도 양걸침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붙이는 수는 좀 실리적으로 손해일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흙에게 실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택하고 싶지 않고요. 역시 중앙 쪽을 붙여서 싸우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역시 그쪽으로 붙여갔고요.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수도 충분히 가능한 장면이지만 지금은 백이 싸워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으로 쳐서 계속해서 밀어간다면 이것은 백의 실리가 좀 돋보입니다. 한 칸까지 뛰어나간다면 흙은 두텀을 쌓았지만 하변 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백의 실리가 돋보이는 진행이고요. 그렇다면은 바깥쪽으로 젖혀서 이런 식의 진행이 보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서로 바르게 쏘아 나가고 있네요. 일단 중앙으로 한 번 더 밀었는데요. 네, 한 번 더 밀어두고 3-3을 파는 진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쪽으로 막는다면 넘어가서 서로 정리가 되는 그런 바둑이 되겠죠. 백도 막아가는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 그냥 막아가는 것이 있고요. 이쪽으로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늘 때 그때 막는 것이죠. 그렇다면 흑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잡아서 이런 정도의 서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이곳에 뒷맛이 있기 때문에 흑이 충분히 할 만한 자리입니다. 끊어준 것이 워낙에 악수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도 충분하고요. 백도 알기 쉽게 막아가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지금까지 진행을 봤을 때 굉장히 평온한 서로 알기 쉬운 진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이어들 수도 있고요. 호구 치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 패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 끊는 절호의 패감이 있거든요. 때려낸다면 마땅한 패감이 없습니다. 이 패를 졌을 때 배경으로 하여금 이쪽 막히는 것이 워낙 아픈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호구 치는 수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호구를 쳤습니다. 네, 호구 치는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백은 오하기 쪽에 들여다보는 것은 패감이 안 될까요? 이쪽도 좀 패감으로 작용하고 있죠. 지금은 극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우하기 쪽에 서로의 패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쪽 느는 것도 좀 패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끊어서요. 이 패를 이겨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의 패감이 이곳에 하나인데요. 네. 때려낼 때 이런 곳에 단수를 친다면 패는 흑이 이겨갈 수 있습니다. 백이 뭐 물러나는 형태는 너무 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백도 이런 곳에 패감을 써야 하는데요. 이런 바꿔치기의 결과가 어떨지 이것도 어렵습니다. 일단 늘어서 패감을 썼네요. 알기 쉬운 패감을 썼습니다. 먼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알기 쉬운 패감을 써나가고 있고요. 네, 그 자리까지는 패감이 되고요. 백도 그 자리는 절대 패감입니다. 이곳에서 때려냈을 때 이쪽 단수는 이제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때려내고 이 돌파가 분명히 아프긴 하지만 백도 이쪽 막아가는 것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유람 선수도 후퇴를 했습니다. 네, 후퇴를 하면서 제 느낌에는 이유람 선수가 이렇게 잡아두면요. 이 좌변에 큰 실리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불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패도 알기 쉽게 물러났고요. 이제는 우상 쪽으로 좀 눈이 돌아옵니다. 젖힐 때 호구 치는 것은 단수를 쳐서요. 이 진행은 돌파를 하더라도 있고요. 이 우변 쪽은 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이고 그냥 느는 것이 올바른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눈목자로 벌려두네요. 귀 쪽으로 돌이 가기보다는 눈목자로
손이 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뭔가 타이트한 수보다는 조금 편안한 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유연하다고 표현을 많이 네. 하는데 유연한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붙이고요. 벌려두는 것이 굉장히 실리로 큰 곳인데 일단은 하변 쪽에 뭔가 응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근데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닌데 지금 선수를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쭉 붙이고 역시 이곳 백이 둔 거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상기를 누가 두느냐가 또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정리가 된 바둑, 좀 큰 차이가 없는 바둑에서 이렇게 한 수 삐끗하면은 좀 돌이킬 수 없는 차이로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바둑이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화의 여지가 많은 바둑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아, 그곳은 어떨까요? 그곳은 나와 끊어서 이쪽 석점을 잡는 수를 노리는 것인데요. 지금 백이 받아주진 않겠죠? 역시 우상기 쪽에 백이 손이 돌이 온다면 이곳은 좀 작습니다. 이것도 잡는 것은 또 후수고요. 우상기 쪽이 좋은 모양이었는데 지금 우상기 쪽에 백이 손이 온다면 흐름은 백 쪽으로 좀 기울겠는데요. 네, 손이 왔습니다. 이우람 선수가 조금 대세를 놓쳤을까요? 네, 지금 하변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는데 네, 또 그쪽을 잡으려 하죠. 계속해서 발이 느린 것 같습니다. 때릴 때 넘어가는 진행. 하지만 백에게 이런 곳 빼앗긴다면 이 두 점도 점점 약해지거든요. 네. 일단은 초반은 이우람 선수의 행마가 조금 무겁네요. 자, 일단 두 수를 투자해서 잡은 거니까요. 네. 하지만 이쪽은 하변은 단순한 그냥 집이지만 백은 집을 차지하면서 흙의 두 점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뭐 활발한 진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인공지능 그래프도 사실 많은 수순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백 쪽으로 좀 기울고 있고요. 네, 그 자리까지 백이 차지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는 진행을 예상을 했는데 김승우 선수가 좀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우람 선수가 조금 초반에 이 좌변의 실리를 차지하면서 좀 기분을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느슨한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도 굉장히 소극적인 수입니다. 지금 치봤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지금 이곳에 치중이 남아있거든요. 또 받아야 한다면 상변도 100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소극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우람 선수가 역시 좌변에서 좀 기분이 좋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좌변은 사실 서로 호각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하변과 또 우상 쪽에서 약간의 느슨함을 보여주면서 초반은 김승구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어려운 진행은 없었지만 백이 조금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젖혀갔네요. 밀면 늘어서 최대한으로 이쪽 모양을 키우겠다라는 뜻이고요. 역시 지금 이곳이 신경이 쓰여요. 네. 지금 이곳이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끊고요. 있는다면 흑은 세수고 백은 내수입니다. 역시 수상전에서 어렵죠. 그렇다면 흑이 뒤로 받아야 하는데요. 넘어갈 때 늘고요. 지금 이곳까지 젖혀 있는다면 두 집 내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당했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소극적인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우람 선수가. 지금 붙여간 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수의 뜻은 뒤로 받아준다면 넘어가서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교환인데 실전처럼 이렇게 있는다면 큰 의미는 없어요. 넘어간다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네. 지켜두지만 귀중한 선수가 또 백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좀 정리가 된 바둑에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면은 그 차이를 따라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기회를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변 쪽, 그쪽을 둡니까? 하나만 해두겠다는 뜻일까요? 이 교환은 뭐
득이 없는데요. 나중에 단수를 맞으면은 득이 없는 교환인데 이렇게 늘어두겠다는 것은 좀 발이 느립니다. 받아주면은 뭐 역시 불만은 없지만 지금 이곳이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곳은 또 김승우 선수가 조금 김승우 선수의 완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상변에 이 정도로 두었다면 거의 집의 완성이었는데 그렇죠. 상변을 받아두지 뺏겼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자, 다시 상변을 흑에게 뺏기면서 다시 좀 만만치 않아졌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집으로 흑이 좀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인공지능들의 그래프는 역시 계속해서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네요. 네, 그곳에 약점이 좀 있나요? 그곳은 흑이 돌파하기는 좀 어렵고요. 돌파한다면 끊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와서 이쪽 한 점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냥 느는 것이 정수고요. 이 한 방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치받아서 좀 추궁을 하는 흑집을 좀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런 정도 다가와서 두 점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흐름은 계속해서 백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된 좀 실패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이 하변에 이수와 또 계속해서 느슨하게 끊어 잡았던 수가 느슨했고요. 그 사이에 백이 중요한 곳을 계속해서 차지하면서 흐름은 좀 백 쪽에 있습니다. 네. 김승구 선수가 어린 선수답지 않게 차분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점을 제압했는데요. 좀 상변에 있는 두 점은 어떤 건가요? 좀 버틴 의미가 있죠. 이것은 찝는 것이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잡힐 말이 아니다. 이쪽을 잡아가면서 최대한으로 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선수 모두 판을 두텁게 짜서인지 위험한 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곳은 단곳마, 이 하나뿐인 곳마기 때문에 사실 잡힐 말은 아닙니다. 네, 거의 이 바둑의 마지막 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을 젖혀 이으면서 나중에 또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흑으로 하여금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를자를 달리고 싶지만 여기에 단수 치는 수가 좀 있어요. 이럴 때 밀고 들어가면 굉장히 큰 굴복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아기는 서로 좀 두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벌써부터 끝내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김승구 선수가 상변의 공격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끝내기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프는 어느새 비슷해졌죠. 네. 역시 이 완차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 바둑은 뭔가 기본기 공부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포석으로 초반부터 이어져 나갔고요. 약간은 느슨한 수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이우람 선수가 또 추격하면서 균형을 맞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큰 자리는 이우람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오히려 우하기까지 차지한 후로는 집으로는 오히려 이우람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 상변의 약점, 그리고 이런 곳에 들여다보면서 이쪽 돌파를 노리고 이쪽 나오는 것도 좀 노릴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좀 김승우 선수는 좀 집으로 이득을 보아야 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집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집 차이가 어떨까요? 지금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본다면 좌변 쪽이 이쪽이 한 31넉집 정도 나고 있고요. 이쪽이 한 6집, 한 40집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20집이 좀 약해요. 그렇다면은 60집이 좀 약한 모습인데 100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도 50은 강하거든요. 네. 집으로는 약간 흑이 우세지만 역시 조금 엷은 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승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미세한 승부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구 선수와 이유람 선수의 대결. 현재까지는 두 선수 모두 모범적인 진행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는 굉장히 어리고 패기 넘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한 흐름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네. 항상 전투 바둑을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두 선수 기풍이 굉장히 침착한 만큼 끝내기 승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게 초반에는 김승구 선수가 확실히 앞서 나갔지만 이렇게 중후반에 한두 수 느슨한 수가 나오자 바로 이유람 선수가 따라 붙으면서 또 미세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점점 더 승부는 장기전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돌파를 한다면? 네, 이거는 흙이 불만이 없는데요. 거기까지 막아갑니까? 단수를 치면요.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지금 치받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고요. 이쪽으로 단수 쳤을 때 있는 것은 늘어서 그쪽으로 칩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 단수 쳤습니다. 이 바꿔치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재밌어지겠네요. 이 바꿔치기의 좀 성패가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상변 쪽에 약점이 있잖아요. 흙이 못 살아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빵 때림, 그리고 이쪽 끊어 잡는 수도 남아있고요. 어렵습니다. 네, 이제 중앙을 한 번 더 젖혀갔는데요. 상변 쪽을 노리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늘어두면서 여기 있는 것이 가장 큰 곳이지만 이곳까지 이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쪽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갈라간다면 흙도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프도 그렇고요. 제가 느낄 때도 사실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미세한 승부인데요. 벌써부터 미세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네. 흙도 일단은 상변을 좀 지켜두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요. 가장 큰 자리인 이곳을 잡아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붙여서 좀 봉쇄하는 것을 노리고 있죠. 네, 일단 달아놨습니다. 자, 이봐도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은 제 눈에는 이쪽이 가장 큰 곳으로 보여요. 이런 곳을 하나 치받아 두고요. 다 교환을 하고 아낌없이 끊어 잡는 수가 가장 큰 곳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바둑은 정말 알 수 없게 눈에 보이지 않게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받아갑니까? 중앙을 받아두었는데요. 이렇게 받으면 지금 이쪽으로 막아서요. 지금 흙이 손을 돌리기가 어려운 것이 찌르고 이쪽을 막는 것이 다 선수예요.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로 당하는 건 너무 아프죠. 그 자리가 두터운 자리였네요. 네, 지금 치받았을 때 흙이 이렇게 받은 것은 실수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막는 수가 조금 작게 작용했었는데 지금 약간의 실수가 나오면서 그래프가 또 백 쪽으로 좀 기울었죠. 백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흙도 이렇게 나오는 수는 약간 공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을 하나 때려서 상대의 응수를 묶고 있고요. 네, 그 자리예요. 기분 좋은 팩감이면서도 기분 좋은 끝내기 자리죠. 지금 막을 때 여기 막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중앙 쪽에서 이유람 선수가 먼저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미세하게나마 백이 좀 더 득을 봤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두 점을 살리면서 큰 자리를 두어 나가고 있고요. 백이 바로 중앙을 젖혀가게 된다면 흙도 바로 살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그쪽을 먼저 결행을 합니까? 막는다면 이곳은
5점이기 때문에 10집입니다. 하지만 이런 끊는 약점 같은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10집의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 중앙이 좀 얇아졌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선수들이 손이 빨라서 제가 이쪽을 막았지만 받아주지 않는 것은 좋은 방향이었고요. 이런데 뛰어서 지금 이 백돌도 약간 약한 의미가 있거든요.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좀 백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뛰어나오는 것이 좋은 자리로 보이고요. 일단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라 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까지 선수가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물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진 않은데요. 네, 지금 중앙이 역시 중요한 곳이에요. 네. 백이 막는 것과 흑이 뛰어나가는 것은 너무 큰 차이기 때문에 지금 흑이 이쪽을 뛰어나간다면 오히려 흐름을 다시 흑 쪽으로 좀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자, 중앙이 지금 중요합니다. 일단은 연장책인가요? 네, 연장책으로 보이고요. 중앙이 집으로도 크고 또 중요한 요점이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한 칸이 보통이 아닐까 했는데 방향은 맞았고요. 처음으로 이 바둑이 이우람 선수의 흐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김승우 선수가 잘 둔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이우람 선수가 오히려 중앙 쪽에서 잘 풀리면서 오히려 괜찮아진 느낌이고요. 네. 이 바둑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와 끊어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이 한 점은 잡을 수 있죠. 나올 때 는다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도 교환을 시키고요. 여기가 가장 마지막 남은 큰 것이 되겠죠. 이런 정도로 된다면 굉장한 미세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을 왜 그냥 나가지 않고 단수를 쳤을까요? 어차피 그냥 나가도 늘어야 되는 자리였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이곳 밀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한 수의 가치가 안 되죠. 지금 또 보이지 않게 또 실수가 좀 나왔고요. 그쪽을 밀어두는데요. 이쪽은 또 왜 밀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교환을 하나 하고 여기 지금 나와 끊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는데 지금 서로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수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가장 큰 곳은 우하기입니다. 우하기의 곳이 몇 집짜리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집에 10집, 11집의 가치가 있는 큰 곳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끝내기 수순을 밟아가는 게 쉽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은 20분짜리의 짧은 제한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끝내기 수순을 밟아 나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에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 정수죠. 넘어가고 여기 있는 것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데 건너붙여서 단수 치는 끝내기가 커 보이거든요. 이었습니다. 끝내기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이런 곳은 몇 집짜리일까? 또 이렇게 넘어가는 곳은 몇 집짜리일까? 이런 평소에 좀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워놓고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는 모양은 좀 외워놓고요. 그래야 이렇게 실전에 초읽기를 몰리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팀 선수들이 약간씩 끝내기 실수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미세한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쪽 건너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결정적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두는 선수가 이기겠죠. 아직까진 미세한 승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을 흑이 차지한 뒤로는 정말 미세한 승부고요. 백이 이곳을 막았다면 아마 백이 좀 기분 좋은 끝내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디가 가장 클까요? 지금은 이쪽 잡는 것이 6집짜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상키 있는 것도 큽니다. 그리고 역시 하변 쪽 넘어가는 것도 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변이 제일 커요. 이것은 선수의 느낌이 있죠? 쉬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맞았나요? 지금 이 수는 좀 선수라고 판단하고 둔 수인데 그냥 있는 것은 손을 빼도 무방하죠? 네. 역시 찔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오고요. 역시 손을 빼야 이야기가 되는데 나중에 이곳을 찌르고 이것은 느는 것이 일단은 가능하네요. 그럼 좀 더 진행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역시 이 수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이 좀 엷어졌나요? 네, 중앙이 흙의 연결이 좀 기분이 나빠졌어요. 네, 일단 6집짜리죠. 그곳을 끊어 잡았습니다. 화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흙이 받아주면 당연히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인데 8집짜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데요. 네, 지금 이곳 있는 것과 이쪽 때리는 것은 거의 비슷한 흐름. 오히려 이쪽이 더 큰데요. 지금 이우란 선수가 지금 실수고요. 화변이 8집짜리에 큰 곳인데 이런 모습이 좀 아쉽네요. 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시간이 충분했다면 좀 좋은 수순을 밟았을 텐데 좀 초읽기에 몰리고 좀 미세한 승부다 보니까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승우 선수는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면서 또 그래프를 쌓아나가고 있는데 거기 조금 실수인데요. 하변 쪽에 역시 큰 곳이었는데 좀 실수를 보였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바둑. 네, 계속해서 실수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자리는 이우람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앙 쪽에 이 수들이 다 악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찌르고요. 지금 이 수가 역시 가능하죠. 이런 부분이 좀 아파요. 흙으로 하여금. 나중에 이쪽 다 찝히고 다 옥집입니다. 네. 다 집이 안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앙까지 옥집이 될 염려도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백이 좀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가 클까요? 지금은 서로 큰 자리를 다 두었고요. 이런 곳을 붙여서요. 백으로 하여금 이쪽을 조금 추궁하게 하는 이쪽 중앙 쪽이 이제는 마지막 큰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사실 눈에 보이는 큰 자리는 다 두었습니다. 역시 중앙 쪽을 흙이 나오면서 오히려 흙의 흐름이었는데 지금 여기 백이 젖히고 받았을 때 이어준 것이 일단은 아쉽고요. 이수로 먼저 건너붙였다면은 이 상변 쪽이 많이 달랐을 텐데 이쪽이 좀 아쉽고요. 흙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쪽 띄어두면서 악수로 다 변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쉽고요. 지금은 약간이나마 김승구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네요.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곳 젖혀있는 것이 선수가 되겠고요. 네. 10집. 50, 60, 64. 흙집이 한 64, 5 정도 나네요. 이것은 확실히 덤에 걸렸습니다. 미세한 승부는 아니고요. 한 두세 집 반 정도 좀 백이 여유가 있는 그런 형세네요. 생각보다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형세 판단도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좀 빨리 개가를 할 수 있을까요? 개가는 많이 하면 할수록 늡니다. 네. 본인의 대국, 또 본인이 기보 검토를 할 때, 또 본인이 관전을 할 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가 연습을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어린 선수들은 굉장히
소화력이 빠르고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단한 연습이 중요하겠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나오는 끝내기 모양은 좀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좀 세워두고 어느 곳이 큰 것인지 그런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백승이 확정적이네요. 네. 생각보다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덤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주 선수의 장점인 이런 장기전 승부가 되었는데 김승우 선수가 조금 더 침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곳이 마지막 큰 곳이 될 것 같아요. 밀고요. 이을 때 끊고 있는 것이 워낙 기분 좋습니다. 집도 짭짤하고 이쪽 상변에 뭔가 추궁할 수 있는 모양도 확실하게 없애두었고요. 자, 이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큰 자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승패와는 무관한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반집, 한집반 그런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고요. 김승구 선수는 5라운드 지금 현재 출전을 했지만 사실 이 바둑이 세 번째 대국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팀에서 좀 어린 축에 속하고요. 지금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둑은 승리할 것으로 보아서 지금 2승 1패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우람 선수는 팀의 주장으로서 매 경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승 3패로 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둑도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사실 주장으로서 좀 아쉽기도 해요. 네, 좀 더 분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 선수가 잘해줘야 아마 선수들도 잘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팀의 주장을 맡고 있고 또 지금 이우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순천 바둑고의 좀 상징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잘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아마 기대를 한 몸에 사고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순천 고등학교 또 순천 중학교 이렇게 프로가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좀 실력 차가 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에는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순천 중고등학교도 곽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공부할 환경도 굉장히 좋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순천을 몇 번 가보았는데 굉장히 공부 환경도 좋고요. 또 프로 선생님들이 많이 내려가서 또 적극적으로 수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은 한두 집자리에 끝내기만 남았지만 형세를 역전시킬 만한 곳은 없습니다. 이런 바둑을 복귀한다면 어느 부분부터 짚어가야 될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우람 선수 입장에서는 좀 초중반에 느슨했던 것들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실력이 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한 수를 많이 두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수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또 끝내기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또 어떤 선수들이 제일 잘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선수가 이 루키리그 끝날 때 얼만큼 성장해 있을지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순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의 바둑도장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서울 바둑도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프로를 꿈꾸고 전문적으로 바둑을 하는 친구들만 모여 있는 반면에 순천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프로를 꿈꾸는 선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보통 대학의 입시라든지 다른 길을 생각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프로에 많이 입문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학교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젠 다두고 공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공배만 남은 상태이네요.
반면에 김승구 선수는 어린이대인 하나생명배에서도 우승한 바 있고요. 어릴 때부터 굉장한 기재로 평가를 받았고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 가장 어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지금 2006년생의 선수이고요. 지금 프로기사로는 지금 한우진 선수가 2005년생으로 가장 어린 나이인데 그 선수보다도 한 살이 더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또 굉장한 기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공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공배를 흙이 메우면서 판이 정리가 됐습니다. 반집 승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얼마나 차이가 났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승구 선수의 2집 반 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승구 선수 오늘도 침착한 모습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에 상대가 좀 느슨하게 둬서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로도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팀을 우승시키는 게 목표고요. 저도 좀 그래도 다승왕까지는 아니어도 9승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팀원들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더라도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 조합아이 분배 루키 리그,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승구 선수와 이유람 선수의 대결은 김승구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김승구 선수가 좀 앞서 나갔고요. 또 중반에는 이우람 선수가 또 힘을 내면서 미세한 승부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김승구 선수가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바둑 내용을 보니까 두 선수 모두 끝내기 부분에서 아쉽긴 했는데요. 김승구 선수는 인터뷰에서 보니까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김승구 선수는 본인의 바둑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바둑은 김태우 선수와 현유빈 선수의 대결 준비했는데요. 이 두 선수는 전적이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현유빈 선수는 이 루키리그 전체 기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현유빈 선수가 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김태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태우 선수는 한국바둑중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진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선수 어떤 대결 내용 보여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5라운드 4경기 1국입니다. 현유빈 선수와 김태우 선수가 만났는데요. 현유빈 프로입니다. 이번엔 다승왕을 꼭 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2002년생의 기사이고요. 마지막 루키리그가 되겠지만 이 선수가 팀 우승과 다승왕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포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선수입니다. 2005년생이고요. 이번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순천 바둑중학교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과연 현유빈이라는 강한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현유빈 선수와 김태우 선수의 대결. 김태우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김태우 선수는 바둑중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반면 현유빈 선수는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굉장히 강한 기사들을 꺾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력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얼마만큼 좋은 내용을 보여주느냐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도 리그를 참가하지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박동주 프로가 바둑중학교 선수로 프로에 입문하면서 아마 그런 기회의 장이 더 열렸던 것 같은데요.
이 바둑 중학교 선수들도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초반에는 날일자 굳힘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모양은 아닌데요. 네, 요즘은 뭐 두 칸이라든지 눈목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 어깨 짚는 것이 좀 신경이 쓰여서 그렇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날일자도 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날일자가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이번에 서울 푸른돌과 순천 한국바둑중학교의 대결에서는 두 팀 모두 후보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 푸른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력이 탄탄하고요. 강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푸른돌이 전체적으로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바둑 중학교 선수들도 끝까지 힘을 내주어야겠죠. 네. 이번에 서울 푸른돌에서는 여성 선수가 참가를 했네요. 네, 김효영 선수가 박동주 선수를 맞붙고 있는데 박동주 선수는 또 순천중학교의 유일한 남자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박동주 선수도 또 기대가 크죠. 네. 자, 하나만 어깨에 짚어두고 날일자로 굳혔습니다. 네, 이쪽을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다음에 이쪽 젖혀가는 수가 굉장히 좋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한 칸 뛰는 것이 거의 절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감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로 한 칸 띄워두었습니다. 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흙도 걸쳐가서 두어지고 있는데요. 흙도 같이 어깨를 짚어가면 안 될까요? 이쪽 걸쳐간 것으로요. 네. 이렇게 어깨에 짚어가는 수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마 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다가와서 막힘을 허용하더라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이 좀 급박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김태호 선수가 걸쳐간 것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김태우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센 현유빈 선수를 만났는데요. 어떻게 판을 짜 나가야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김태호 선수의 기풍을 실리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저우명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한 만큼 아마도 이 선수가 좀 본인의 장점인 실리를 먼저 앞서 나가고 또 후반전까지 도모한다면 아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현유빈 선수가 워낙 강한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 뭐 못 이길 만한 그런 선수는 또 아닙니다. 네, 일단은 역시 실리형의 선수답게 먼저 실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현유빈 선수도 뭐 크게 불만이 없는 그런 진행입니다. 자, 이대국을 김태우 선수가 승리를 해준다면 이번에 순천 한국바둑중학교가 팀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동주 선수가 그래도 바둑중학교 주장을 맡고 있고요. 일단은 유일한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좀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김태호 선수가 승리해 준다면 팀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네.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선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현유빈 선수는 지금 5번째 대국인데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성적이에요. 네, 현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인데 조금 더 이 루키리그에 녹아들면서 연승 가도를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유빈 선수도 다승왕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겠죠. 네, 아직은 뭐 14라운드의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2승 2패라 해서 뭐 다승왕을 포기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아기 쪽에 모양을 잡아가고 있고요. 흙이 단수 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때려내고요. 있는다면 이런 바꿔치기가 예상이 되는데 역시 하변 쪽에 굉장한 모양이 형성이 되죠. 이 진행은 흙이 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둔 수는 좀 정수로 보이고요. 백도 하나 늘어두어야 되나요? 뭐 는다면은 굉장히 보통이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젖혀갑니다. 이 수는 바로 패를 하겠다는 뜻이죠. 패감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곳이 패감이긴 하지만 좀 악수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 팩감으로 작용합니다. 현유빈 선수는 팩감은 본인이 할만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또 현유빈 선수의 기풍은 좀 평범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기상천외한 감각을 많이 보여주고요. 하지만 그런 수들이 굉장히 잘 먹힐 때가 많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선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또 현유빈 선수가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둑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현유빈 선수입니다. 지금 이 수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패를 이긴다 하더라도 돌파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귀는 살 수 있지만 백이 워낙 두터워지죠. 이어서 받았네요. 네, 역시 이 패를 의식한 진행입니다. 이어서 응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흑은 팩감이 어디 있나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팩감이 여기가 팩감이 있겠죠. 이 팩감을 쓰고 만패불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곳의 팩감을 받지 않고요. 일단은 좌상기의 팩감이 눈에 보입니다. 치 받았는데요. 그쪽은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쪽은 일단은 때려내겠죠. 돌파, 젖혀가나요? 늘고 벌려둔다면? 일단은 패가 백 쪽이 좀 기분이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팩감이 좀 아쉬워요. 좌상기 쪽의 팩감은 받았어야 될 것으로, 뭐 분명히 악수긴 하지만요. 받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패는 백이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네, 일단 가볍게 한 칸 뛰었는데요. 2점은 그냥 버리겠다는 걸까요? 네, 그렇죠. 2점은 뭐 이런 곳에 다가와서 이런 진행은 좀 곤란하고요. 흑도 화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하변 쪽으로 다가왔고요. 하지만 초반 이 패 공방은 좀 백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쪽에 밀었을 때 지금 여기 이어져 있는 것도 백에게는 장점이고요. 돌파는 했지만 백도 좀 활발한 모양으로 좀 예상을 하자면요. 이런 식의 진행 후 이런 데 뛰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백이 두텁고 이 빵 때림 자세가 좋아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네요. 어깨를 짚었는데요. 나와 끊어서 두면 될까요? 지금 이렇게 뒤로 받아줄 맛은 안 나는 곳이죠. 이렇게까지 막히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김태호 선수도 끊어서 응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끊는 수 한 수고요. 백도 뭐 다른 식의 진행으로 좀 전투를 이어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늘어서 모양을 정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다른 선수들은요, 우승을 목표로 참가를 했는데요. 이 김태우 선수의 참여 소감을 보니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는 사실 바둑 중학교 팀과 고등학교 팀이 참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팀들은 다 전문 도장에서 프로를 꿈꾸는 굉장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 중학교 선수와 고등학교 선수들이 사실 뭐 우승까지 넘볼 만한 전력은 사실 못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겸손한 이런 포부가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 대회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평소에 프로랑 많이 둘 기회도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중앙 단수까지는 쳐두겠죠. 네, 뭐 백이 좀 잘 풀린 것 같아요. 이곳까지 한 칸을 뛴다면
지금 여기 어깨 짚어서 뛴 모양과 이 좌상기 굳혀진 모양, 그리고 이 중앙 쪽 모양이 다 어우러져서 좀 괜찮습니다. 네. 반면에 흑은 실리를 좀 차지했지만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초반은 현유빈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네요. 현유빈 선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이고요. 지금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본격 기전이라고 하는 이 모두가 참가하는 프로 기전에서도 강자들을 많이 꺾으면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선수의 가장 장점이랄까요? 또 바둑을 사랑하고 바둑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바둑을 늘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현유빈 선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워졌는데요. 이제는 쪽 좌변 쪽이나 상변 쪽 어딘가 응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켰다가는 단번에 너무 커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걸쳐서요. 좀 진영을 좀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흑도 어디부터 깨 나가야 할까요? 네, 같이 어깨 짚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어깨 짚음수가 뭐 이런 식으로 밀어서요. 좀 실리로 손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어깨 짚는 수는 웬만하면 좋은 수로 통하고 있고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뭔가 밀어가기보다는 백은 이런 곳을 두어서요. 이 한 점을 공격을 하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밀어준다면 흑에게 탄력이 생깁니다. 탄력을 주지 않고 공격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역시 멀리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저수도 또 비슷한 의미가 있겠죠. 흑에게 이쪽을 허용하더라도 이미 벌릴 곳을 차지했기 때문에 좌변 쪽을 키우면서 이 석점의 공격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변 쪽으로 밀었는데요. 이 수는 받아달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곳까지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뛰어나간다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백도 밀어서 좀 더 실리적인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쪽을 막아서 치받을 때 호구를 쳐서 모양을 잡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쪽을 치받아서 단수 치는 수와 느는 수를 맛보는 작전도 있습니다. 어떤 작전을 택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변으로 돌이 나가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두 선수 모두 기풍이 실리형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바둑의 흐름상 일단은 흑은 실리, 백은 세력으로 갈렸고요. 그렇다면 중반전에 이런 싸움을 통해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백이 이곳에서 끊어갈 수는 없죠. 이쪽 젖히는 수가 바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끊는 수가 안 됩니다. 백도 치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흑도 약점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호구 치는 것은 가장 보통이지만 이곳 들여다보는 수가 좀 신경이 쓰이고요. 있는 수, 호구 치는 수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런 어깨 짚음도 가능하겠네요. 어떤 연결을 택했을까요? 날일자를 선택했네요. 그 수는 일단은 실리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죠. 나중에 이것을 백이 젖혀갈 때 좀 통렬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좀 손해지만 중앙 쪽으로 좀 더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네. 백이 바로 젖혀갈 수도 있어요. 젖히고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요. 최대한으로 좌변을 키우는 것이죠. 이 석점의 돌은 좀 가볍기 때문에 이제는 흑의 공격보다는
백이 타개를 하는 흐름이 됩니다. 하지만 이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로 들 수도 있어요. 흑은 두터움을 최대로 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날일자가 큽니다. 날일자를 두어서 좌상기 쪽을 최대한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한 칸 띄었는데 이 수는 바로 이쪽을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이런 정도 교환을 하고요. 일단 벌려둔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상변 쪽은 좀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붙여서 충분히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선수가 조금 더 안전한 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손을 빼고 좌변 쪽을 지켜둘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들여다보는 교환은 악수일 것 같진 않고요. 역시 이쪽을 젖혀서 교환을 시키는 것이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을 막아서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반면에 흑이 이쪽을 빠진다면 이 좌상기의 모양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로 보이는데 누가 차지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공중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네. 어딜 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좀 실리적인 방향을 택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곳을 일단 호쾌하게 씌워서요. 중앙의 모양도 좀 생각하면서 좀 공격하는 자세를 취할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지켜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곳을 빼앗겨서요. 귀도 아직 맛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중앙을 씌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좀 현유빈 선수의 스타일이에요. 사실 공격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이쪽을 씌워가면서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흑도 이제는 좀 서두를 필요가 있는데 그쪽이요. 느낌은 좀 이상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가 이쪽 젖혔을 때 좀 응수가 궁해집니다. 지금 막아가면요. 있는 것은 일단 너무 당했죠. 네. 막아야 하는데 끊었을 때 있는 것도 역시 너무 당해서 패를 해야 되는데 이 패는 백이 꽃놀이 패입니다. 백이 패를 지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아픔이 없지만 흑이 패를 졌을 때는 이 전체가 지금 흔들리게 되죠. 이 수는 이수를 불러서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한 칸 뛴 수로 빠져두었어야 될까요? 네, 둔다면은 뭐 마늘모라든지 흑이 이수로요. 마늘모라든지 늘어서 두는 것이 이 귀 쪽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한 칸은 이쪽도 뒷문이 열려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수가 나왔어요. 네. 젖혔을 때 응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 자리 젖혀갔고요. 역시 그런 자리 놓칠 리가 없죠. 흑이 조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우 선수의 반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유빈 선수가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상변 쪽에서 흑의 행마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둔 이수가 좀 아쉬웠어요. 백으로 하여금 이쪽을 허용하면서 지금 이을 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변화를 구했는데요. 이수는 이렇게 돌파해달라는 뜻인데 끊어서요. 이것은 오히려 백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한 점 아무것도 아니죠. 젖히면 이거는 오히려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점점 안 좋은 흐름으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김태호 선수입니다. 네, 역시 뒤로 젖혔고요. 백의 행마가 너무 매끄러워요. 반면에 흑은 한 수 한 수 두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일단 막았는데요. 네, 이것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역시 패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서까지 둘 수는 없습니다. 패를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백의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일단은 백이 부담이 없는 그런 패입니다. 네. 흑이 패감 쓰기도 어렵습니다. 있는다면 이쪽을 잡아두고요. 다음에 흑은 이 정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크게 막는다면 이곳까지 막아서 이거 좀 무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안전하게 이런 정도로 지켜두어서 둔다면 뭐 흑이 너무 뭉쳤죠. 네. 백이 활발합니다. 역시 김태호 선수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패를 결행하고 있습니다. 흑은 패감을 어디로 써야 될까요? 쪽 때려낸다면 역시 이곳과 관련된 팩감을 써야 되죠. 다른 곳의 팩감은 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젖혀가는 수가 그나마 좀 덜 악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젖혀간다는 네, 끊는 팩감은 단수를 쳐서요. 악수죠. 지금은 이런 곳을 붙여서 팩감을 쓴다면 계속해서 받아줄 수 없는데요. 너무 악수입니다. 지금 나갈 수도 없는 자리예요. 이것은 이쪽으로 치고 이 회돌이 맞는 것이 워낙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악수 팩감이지만 그래도 이 수로는 중앙 쪽으로 젖혀가는 것이 좀 낫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건 받아두겠죠. 아, 그래프도 상당히 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역시 상변의 이 운신이 흙이 좀 무거웠어요. 반면에 현유빈 선수는 좋은 감각으로 가벼운 행마로 우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흑은 한 번 행마가 꼬이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곳에 붙인 수, 끊는 수 다 악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패를 이긴다 하더라도 상변의 백돌의 공격은 좀 노리기 어려워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뭐 가볍게 팩감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붙이는 수는 상형의 맥점인데 지금 팩감으로도 지금 제격이죠. 아마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 팩감은요. 그렇다면 이쪽 젖혀가서 실리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얼마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인공지능은 현유빈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유빈 선수의 손을 좀 많이 들어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다시 그 붙여가면서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네, 받을 수가 없고요. 이제 집으로도 차이가 좀 벌어졌을까요? 집 차이를 집을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이곳이 한 15집. 30집이 좀 약해요. 5집. 흑집은 한 40집 정도 나 있거든요. 하지만 흑의 안타까운 점은 별로 집이 불어날 곳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백의 사실 확정가는 뭐 귀도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곳은 확정가라 보긴 어렵지만 이곳이 한 6, 7집 정도 나 있고요. 한 10집 정도가 확정가인데 그렇다면은 덤을 제하면은 한 25집 정도 나면 되는데 이 모양이 워낙 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곳만 두더라도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역시 백이 활발한 그런 진행입니다. 백이 워낙 발전성이 좋은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단단한 수를 선택했네요. 네, 흑이 이 바둑을 승리하려면 일단은 이쪽 좌상부터 중앙 쪽으로 진행된 이 집 모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일단은 이곳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곳을 벌려서 지켜두고요. 이쪽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흑의 승리의 길입니다. 네, 일단 버텨야 합니다. 백도 그러면 좌변을 하나 받아두는 게 보통일까요? 일단은 우상기 쪽을 추궁하면서 기분을 내고 있고요. 이럴 때 계속해서 추궁하겠죠. 이 정도 두면은 좀 이제는 일단락이 됐고요. 좌상기를 좀 지켜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참고해보면 이곳을 두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좌상기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네. 좀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벌리는 것은 좀 귀에
맛이 좀 신경 쓰인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금 90% 이상의 승률을 백이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백이 좀 확실히 두기 편한 형세이고요. 네. 지금은 이곳을 받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요. 손을 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곳을 두었을 때 사활이 문제가 되는데 젖힌다면 호구를 쳐야 하는데 단수를 쳐서요. 패 형태입니다. 아, 역시 이렇게 막는 것은 때려서요. 아, 이렇게 살 수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찝는 수가 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집이 나나요? 여기서 한 집을 내어주지 않으려면은 이어야 하는데요. 넘어가는 수가 가능하죠. 네. 아, 그렇다면 이 수도 좀 아쉬웠네요. 지금 이것을 하나 교환을 하고 손을 돌리는 것이 가능했는데 일단은 버텼어야 하는데요. 네, 중요한 자리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두자 그래프가 점점 백 쪽으로 더 기울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거기까지 막아갑니까? 최대로 넓혔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의 한 수인데요. 네. 사실 뭐 모조리 다 집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정도 들어온다면 귀를 좀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살려주더라도 이 좌변 쪽에 집을 지으면 충분하다. 그런 판단이고요. 워낙 이쪽 저쪽 집이 날 때가 많으니까요. 네, 발전성이 백이 굉장히 많은 바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깨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적절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켜둔다면요. 뭐 백이 뭐 괜찮은 바둑이죠. 사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현유빈 선수가 좀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김태호 선수가 예상보다도 더 좀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강한 선수를 맞이해서 조금 더 본인의 기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을까요? 네, 현유빈 선수 워낙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역시 위로 간 것은 괜찮은 감각으로 보여요. 아래로 갔다면은 이렇게 중앙 쪽으로 공세를 당하면 이 안에서 삶을 도모하더라도 중앙 쪽에 큰 집이 나죠. 지금 중앙 쪽으로 행마하는 것은 올바른 행마입니다. 백도 이런 식으로 씌워서 중앙을 좀 경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바둑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현유빈 선수가 이대로 완승으로 판이 마무리될지 그것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또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깨야 할지 어려운데요. 지금은 사실 백이 뭔가 약한 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요. 중앙을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이 상변의 집, 우아기의 집. 사실 집은 그렇게 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깨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최대로 버텨야 하는데요. 일단은 살자고 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구수는 이곳을 밀려서요. 이곳을 밀리면 넘어가는 것이 성립이 안 되죠. 이쪽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이 워낙 약해집니다. 네. 밀린다면 뭐 늘거나 치받거나 해야 되는데 중앙이 점점 막히거든요. 이곳이 막히면 승부가 안 됩니다. 기수로도 일단은 다 죽더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더 좀 아쉬운 선택이 나왔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좀 밀어가겠죠. 이제 나오긴 너무 늦었어요. 지금 치받는다면 붙여서 뭐 알기 쉽게 막혔죠. 이곳 막히면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곳만 20집 가까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흐르면은 사실 반면으로도 백이 괜찮은 형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지금 차렷을 했어요. 차단하면서 이쪽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졌죠. 씹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 전체는 괜찮은 건가요? 이런 곳을 추궁하고 잡으러 가기에는 100도 좀 그물망이 조금 얇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선수라고 보면은 살아 있습니다. 잡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이고요. 이런 거 선수하면서 끝내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하겠죠. 지금 현유빈 선수가 너무 잘 두고 있어요. 네. 현유빈 선수의 사진을 없애고 또 이름을 없앤 뒤에 그 정상급 기사가 이렇게 뒀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김태호 선수는 평소보다도 더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좀 아쉬워요. 네. 최대한으로 중앙을 견제를 하면서 좌변을 크게 사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불가능하죠. 이수는 돌파당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뭔가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일단은 안에서 살아두었습니다. 지금 이런 선수가 이런 곳이 다 선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 너무 깔끔하게 났어요. 중앙이 좀 정리가 되면 또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밀고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요. 흙집은 아무리 잘 봐줘도 50집이 좀 안 납니다. 45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우상에 뭔가 100의 진영을 제하더라도 한 100은 45 정도가 나 있습니다. 네. 반면으로 한 이 정도 100이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종환 선수가 또 100에게 돌아갔거든요. 이런 곳이 흙이 차지했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인데 또 선수를 100이 잡았다는 것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점점 더 흙이 이기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네, 좀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서울 푸른돌이 지금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현유빈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력은 굉장할 것으로 예상도 했고 좋은 내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3명 단체전은 사실 한 판 한 판이 사실 승부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워낙에 적은 인원이 대국을 하는 단체전이기 때문에 바둑 중학교 팀도 똘똘 뭉쳐서 하나의 힘을 보여준다면 뭐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어야 내년을 또 기약할 수 있겠죠. 네. 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큰 자리가 지금 이곳, 그리고 여기 막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흙으로 하여금 뭔가를 수단을 부리지 못하게끔 꽉 막아서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깔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자리까지 선수가 되는 건가요? 뭐 선수는 아닙니다.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곳인데 이거는 현유빈 선수의 좀 욕심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받진 않을 거거든요. 네, 굳이 지금 교환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네, 현유빈 선수가
좀 손바람을 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분 내는 것 네, 같습니다. 너무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손을 돌려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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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 그렇죠. 크죠. 윤유민 선수가 이곳은 너무 심했어요.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네. 흙은 좀 바삐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빼앗기면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있는다면 이런 곳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이곳을 차지해서 집으로 최대한 한껏 버텨야 합니다. 일단 그러면 집으로 좀 차이가 줄어들었을까요? 네, 현유빈 선수가 조금 미스를 범하면서 큰 자리를 또 흙이 차지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이 경계선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백집은 한 50집가량이 좀 두텁게 나 있습니다. 아, 역시 반면으로도 좀 힘겨운 형세 같아요. 네. 워낙에 이 상변 쪽에서 좀 좋지 않은 행마로 그때 실족을 많이 한 뒤로는 좀 반전시킬 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유빈 선수가 잘 뒀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네. 중앙 쪽에 최대로 들어가서 깨보는 건 어떨까요? 최대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이것은 정말로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조금 무리로 보이고요. 한 발 더 늦추면요. 네, 이 정도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쉬어서 잡으러 갈 것입니다. 붙이면 젖혀서요. 이쪽도 조금 선수로 듣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승부수가 될 수 있겠죠. 한 발 더 늦췄습니다. 뭐 지금은 형세가 많이 나쁘지만 뭐 정수로 보여집니다. 한 이런 정도 되는 곳이에요. 이제는 정말 변화의 여지가 없는데요.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해야 할까요? 백이 워낙 두터운 곳이기 때문에 사실 백을 뭐 잡으러 갈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이쪽 집을 줄이고요. 이곳을 차지하면서 이 우상 쪽에 약간 두 집이 확실치 않죠. 이런 곳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백이 바로 이렇게 안정을 차지한다면 사실 백이 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세입니다. 네. 자, 김태우 선수 힘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개인전이었다면은 벌써 포기했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대국인데요. 많이 아쉽겠죠. 네, 단체전인 만큼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끼우는 수가 가능한 것이 이렇게 끊는 수가 안 되죠. 단수를 쳐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이어서 양단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백이 끊어야 하는데요. 때려낸다면 백진영에서 굉장히 큰 패를 이뤄낼 수 있겠죠. 네. 이것은 백이 곤란합니다. 끼우는 끝내기가 가능하고요. 백도 이렇게 느는 것은 한 번 더 나가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늘고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좀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드는 것보다는 뒤로 받는 게 낫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백의 안영도 잘 챙기고 있고요. 아마 김태우 선수도 본인의 이 좀 좋지 않은 형세를
알고 있을 것인데요. 좀 만회할 데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것도 끊어 잡는다면 다음에 이쪽 이런 침입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없애는 것이죠. 집으로도 큰 곳이고요. 윤유빈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완벽하네요, 윤유빈 선수. 이 선수가 2패나 기록했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오늘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작년에는 11승 2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뒀었는데요. 올해 조금 아쉬워요. 네, 작년에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도 준우승에 머물러서 좀 아쉽다고 본인을 스스로 평가를 했고요. 올해는 꼭 우승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본격 기전, 모두가 참가하는 기전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제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만큼의 네.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 선수를 아마 지켜보신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루키리그에서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좀 퓨처스리거 같은 데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큰 무대에서 현유빈 선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최대한 김태호 선수가 뭔가를 좀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부족해요, 역시. 어려운 것도 남지 않았고요. 끝내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태호 선수는 바둑중학교 팀의 지금 3번째 5라운드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3번째 출전인데 아직까지는 승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 바둑도 굉장히 힘든 흐름인데 이 선수의 좌우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만큼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또 승리하는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쪽까지 막아두면서 여기 치중도 생겼죠. 있는다면 젖혀서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끼우는 끝내기를 놓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까지 먼저 막히면서 이곳 끼우는 수도 놓쳤는데 이 끼우는 수가 이렇게 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석집 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미리 해두었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이 돌이 오기 전에 먼저 끼워서 다 교환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돌이 오자 이제는 끼우는 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아쉽네요. 자, 끝내기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김태호 선수가 이 초반 패싸움 때부터 조금 경직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패감을 쓰면서 이 패를 이겨나갔어야 했고요. 이 패 이후로도 이 상변의 진행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행마로 상대에게 좀 좋은 행마를 허용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현유빈 선수가 워낙 잘 둬서 사실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잡는 수가 안 되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연장책 하나 두었고요. 자, 점점 더 판은 좁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대국이 김태우 선수에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현유빈 선수, 강한 현유빈 선수를 일단 상대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바둑, 더 많은 바둑을 둘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앙집을 최대한 늘리면서 좀 두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끝내기들이 다 기분이 좋죠. 흙집을 최대한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뭐 좁혀지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역전하기는 힘든 그런 차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으로도 백이 여유가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사실 루키리그는 어린 선수들이 패기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바둑들이 많은데 이렇게 완사이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현유빈 선수가 얼마만큼 강한 실력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태우 선수가 더 이상 두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백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유빈 선수의 완승이라고 평가해야겠네요. 네. 좋은 모습으로 승리를. 초반부터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했고요. 중반 이후에는 거의 지기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봤어요. 네, 완승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다승왕이 목표였는데 일단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해서 다승왕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들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저만 잘하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국 내용은 현주빈 선수의 완승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인터뷰에서도 완승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정말로 완사이드하게 상대방을 밀어붙이면서 승리까지 거두게 됐습니다. 네. 김태우 선수는 그에 반면에 조금 위축된 듯한 모습 보였는데요. 좀 아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강한 상대를 상대로 조금 움츠러든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다음 대국에 기회가 있다면 강한 상대일수록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라운드 전체 결과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라운드 1경기 인제 설원명작의 완봉승이 나왔습니다. 5라운드 4경기 서울 푸른돌의 2대1 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현유빈 선수와 이의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푸른돌의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네요. 자, 이번에도 순천 한국바둑고등학교와 바둑중학교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박동주 프로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 첫 승을 기록하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푸른돌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바둑고등학교와 바둑중학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6라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